한편 5월 22일 밤 수천 명의 이스라엘 시민들이 텔아비브 중심부에서 시위를 벌이며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공존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두 국가 해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5월 21일 현지 뉴스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 시민의 응답자 47%가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 반대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5%에 그쳤습니다. 또한 누가 이번 충돌의 승자냐는 설문에는 50%가 누구도 아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상 총선 여론조사에서는 네타냐후 진영은 50석을, 반 네타냐후 진영은 62석을, 야민하는 8석을 확보했으며 네타냐후 총리의 경쟁 정당인 청백당과 예시 아티드가 약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총리 직접 투표 설문에는 41%가 네타냐후를, 37%가 라피드를 지목했습니다. 5월 13일 오전 4시경 이란 중부 이스파한 지역에서 폭발물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최소 9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부상했다고 이란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폭발 사고는 지난 5월 20일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주 초 이스라엘 군이 격추한 드론이 이란에 의해 발사된 폭발물로 무장했던 드론이었으며 이란이 가자, 하마스 등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폭로하며 비난한 며칠 뒤에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간의 휴전이 발효된 지 몇 시간 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가자라는 새 공격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장은 이런 드론을 제조 및 생산하는 공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5월 23일 정오경에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의 마타로네 산에서 케이블카가 추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아이를 포함해 최소 14명이 숨진 이 사고의 희생자 중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이스라엘 부부와 2살 된 딸, 그리고 그들을 최근 방문한 그들의 부모님 등 일가족 5명이 사망했으며 이 부부의 5살 된 아들은 크게 다쳐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5월 23일 이스라엘 정부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소수의 해외 단체 관광객들에게 국경을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단체 관광객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정부가 승인하는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관광객이어야 하며 이들은 반드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완치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이스라엘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PCR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도착하는 대로 항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PCR 검사와 혈청 검사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관광 당국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지에서 오는 5에서 30여 명 단위의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6월 15일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 영향 등을 살피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7월부터 개인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3일 율리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6월 1일까지 적용되는 현재의 방역 조치에 대한 연장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6월 1일부터는 백신 접종자 등에게 발급하는 면역 증명서인 그린패스 제도는 물론 실내외 거리 두기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부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출입국자에 대한 격리 검사 제도는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향후 코로나19 감염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다시 방역 조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시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은 국가를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보건부의 여행 경고 지침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수일 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건부는 극장의 백신 접종자 전용 관람관과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대중을 위한 관람관으로 나누라고 요구할 것이며 전체 계획은 이번 주 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2일 토요일 리쿠르당 한 고위 장관은 하마스가 로켓 무기고를 보충하고 로켓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내 하마스 등의 테러 그룹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내 하마스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하며 장래에 일어날 수 있지만 높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5월 23일 베니 간츠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이 향후 가자 지구내 갈등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강화하고 하마스가 아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통해 가자 지구 재건 노력을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마스가 6년 이상 하마스의 포로로 잡혀있던 2명의 이스라엘 군인 유해와 2명의 이스라엘 민간인 포로를 반환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가자의 완전한 재건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21일 금요일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한 배경에는 이스라엘로 연간 약 38억 달러를 지원하는 미국의 군비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경고로 인해 이스라엘 정부가 휴전을 택했으며 또한 가자 지구 내 경제난과 더불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팔레스타인 지원 중단을 시사하자 하마스도 곧바로 휴전을 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전 후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선제 공격을 시사하였고 현재는 전쟁 재개를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내 정치 상황은 통합보다는 더욱 분열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5차 총선을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했듯이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묻지마 폭행 등 반유대주의 테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2개의 국가 해법을 압박하며 이 땅을 나누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안전과 보호와 평안을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백성이 악한 길과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며 회개하도록, 또한 이 백성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께 나아와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으며 구하도록, 이렇게 행하심은 열국 가운데 이 백성으로 인해 더럽힘을 받은 주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도록, 분열된 정치 상황과 코로나 상황, 무력 충돌과 전쟁 등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 11절 말씀.